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더 열악하고 고립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는 78세 김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절기와 상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방 한켠에 쌓인 폐지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월세 35만 원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생활고를 견디기 위해 매일 폐지를 줍는다. 독거노인의 주거 환경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의 37.2%가 반지하나 옥탑방 혹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44.8%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디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과 욕실이 실외에 있는 경우도 23.1%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식사 문제도 심각하다. 독거노인의 68.3%가 하루 2끼 이하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42.1%는 영양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마저도 어려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만성질환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건강관리의 측면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독거노인의 89.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은 34.7%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꼭 필요한 진료마저 미루고 있으며 처방약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치과치료나 안과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도 심각한 문제다. 독거노인의 73.8%가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으며 58.2%는 한 달에 한 번도 이웃과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독거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 노인의 2.4배에 달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취약하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고독사 의심 사례는 3,742건에 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8.3%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고독사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월 165만 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월 수입은 이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노후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평균 4.2명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 기준인 2.5일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과중한 업무 부담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경우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근골격계 질환도 심각한데 조사 대상 요양보호사의 82.3%가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감정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다. 노인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늘 친절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특히 가족들의 과도한 요구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63.7%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41.2%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평균 돌봄 시간은 하루 14.3시간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돌봄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특히 주돌봄자의 89.2%가 여성이며 이들 중 67.8%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부담금과 추가적인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월 평균 15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균적인 가계 소득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기화될 경우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돌봄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소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족 돌봄 제공자의 92.3%가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76.5%는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도 58.7%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어서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돌봄을 지속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상당수의 노인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비율은 9.8%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증 치매나 초기 파킨슨병과 같이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등급 판정 과정의 복잡성과 까다로움도 문제다. 의사소견서 발급과 방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등급 신청 후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4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와 요양 서비스의 분절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의료적 처치와 일상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재활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가 서비스의 한계도 두드러진다. 현재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는 주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활동 지원과 같은 포괄적 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가족이 나머지 시간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간이나 주말 서비스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군 지역의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도시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일반 노인 기준 15%이나 여기에 비급여 항목과 추가적인 의료 비용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 노인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94만 명을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의 경우 전국 2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치매 노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24시간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한 치매의 특성상 가족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 주부양자의 93.7%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으며 78.2%는 수면장애를 호소했다. 특히 배우자가 주부양자인 경우 자신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돌봄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치매 노인 돌봄의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평균 2,4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의료비, 간병비, 요양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중증 치매의 경우 전문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 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전체 치매 환자의 8.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입소 대기 시간이 평균 8개월에 달하며 일반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적합하지 않아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회나 폭력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도 큰 어려움이다. 치매 환자의 68.3%가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문제 행동은 가족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초기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65세 미만의 초록이 치매 환자들은 기존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어려워 더욱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 빈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3.2%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3.5%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74.8%에 달해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월 42만 원으로 이는 기초연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정기적인 진료와 약제비 부담이 매우 크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9.3%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3.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는 더욱 큰 부담이 된다. 치과치료, 안과 수술, 보청기 구입 등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 상당수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은 이러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비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 가구의 42.3%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세는 45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정 수입 없이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양 결핍도 심각한 문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의 58.7%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와 질병,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노후 준비 부족도 문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6.8%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이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저축이나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노인 빈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 정신건강의 악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1%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 유병률이 47.8%에 달해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8.4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자살률이 더욱 높아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의 82.4%
3%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는 우울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심각하다. 노인의 44.7%가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으며 62.3%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구나 이웃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비대면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 학대 사례는 7,248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학대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43.2%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8.7%, 방임 1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72.8%가 자녀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 관계의 해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치매에 대한 불안도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87.2%가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43.1%는 심각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불안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정기적인 치매 검진을 받는 비율은 22.3%에 불과해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 전국의 노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4개소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 문제는 도시 지역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39.7%로 도시 지역의 16.8%보다 2배 이상 높다. 일부면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서는 곳도 있어 사실상 노인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와 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수는 도시 지역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무한 곳이 대부분이다. 응급의료시설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48분으로 도시 지역의 17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대중교통이 부족해 병원 방문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요양 서비스의 지역 격차도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의 요양시설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도 도시 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해서 서비스 제공 인력이 극히 부족하다. 특히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 환경도 취약하다. 농어촌 노인 가구의 67.8%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3.2%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이나 부엌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겨울철 난방 문제도 심각해서 동파나 한파로 인한 건강 위험이 크다. 경제적 상황은 도시 노인들보다 더욱 열악하다. 농어촌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도시 노인의 68%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기초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도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고립도 더욱 심각하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한 마을에 2에서 3가구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기본적인 안부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유일한 사회활동 공간이지만 이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여성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남성 노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준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8.7%로 남성 노인의 37.4%보다 현저히 높다. 이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낮은
연금 수급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어 노후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도 여성 노인에게 더 가중된다.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 노인들은 더 오랜 기간 만성질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여성 노인의 92.3%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골다공증,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 노동의 부담도 여성 노인에게 집중된다. 배우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여성 노인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 가구에서 남편의 간병이 필요할 때 89.2%가 아내가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돌봄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월세 거주 비율이 52.3%로 매우 높으며 이들의 평균 주거비 부담률은 소득의 43.2%에 달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지하나 반지하 거주 비율이 높아 범죄나 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단한 수리나 보수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여성 노인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41.2%로 남성 노인의 24.8%보다 훨씬 높다. 특히 독거 여성 노인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이 더욱 크며 자살 생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사회활동 참여도 제한적이다. 여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남성 노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종교활동이나 경로당 이용에 한정되어 있다. 평생교육이나 문화활동 참여율도 매우 낮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요양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3,857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평가등급 A등급을 받은 시설은 12.3%에 불과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시설 환경이나 서비스 질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 면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법정 기준은 겨우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야간 인력 배치가 취약해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 이상의 입소자를 담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간호인력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전체 요양시설의 38.2%가 간호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내용도 단순 보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인 식사와 위생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재활이나 여가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의 23.7%에 불과했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도 31.4%에 그쳤다. 감염병 관리 체계도 취약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요양시설이 감염의 온상이 되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전담 인력이나 격리실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방역물품, 구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입소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요양시설 입소 비용은 시설 규모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16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으로 일반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된다.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은 더욱 크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인권 침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요양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는 1,824건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등이며 특히 와상 환자나 치매 환자와 같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입소자들이 주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2.4%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한 경험이 58.7%에 달해 상위 20% 계층의 12.3%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도 심각하다. 노인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내 처치율은 62.3%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연령층 평균인 78.4%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도 부족하다. 노인의 89.3%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비율은 43.2%에 그친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 처방의 문제가 심각하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7.8%가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도 취약하다. 노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7.8%로 전체 인구 평균인 76.4%보다 낮다. 특히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검진의 경우 수검률이 더욱 낮아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교통 불편이 지목되었다. 재활의료 서비스도 부족하다. 뇌졸중이나 골절과 같은 질환으로 재활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재활병원의 부족과 높은 의료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활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73분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말기 케어 시스템도 미흡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15.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인이 적절한 통증관리나 심리적 지원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재가 호스피스 서비스가 부족해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 돌봄의 현실적 문제들은 개인 차원에서도 대비가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개인적 준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첫째, 조기부터의 재정 준비가 핵심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40대부터는 본격적인 노후 자금 준비를 시작하여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건강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과 사회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들과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거 환경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노후에 적합한 주거지를 미리 물색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 개조나 이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지 선택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새로운 정보 습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인의 과제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재정 준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준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